네, 기아자동차 KA4 일단 기본에 이제 풀 마스킹 하고요. 탈거 부분은 다 이렇게 탈거를 했습니다. 머플러 이렇게 두 조각이 나오고 앞에 쪽에는 이제 미션이나 엔진 쪽 커버인데 이 커버 부분 좀 아쉽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정비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은 딱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사이드 패널 이렇게 양쪽에 두 개 들어가 있고요. 뭐 기존에 있는 뭐 차량보다는 카니발이 좀 작게 나옵니다. 가솔린 차량이라 가운데 쪽에 이 방열판이 제 기억으로는 이제 디젤은 없는데 가솔린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돌 튀는 거 이제 방지하는 이제 스톤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싱글 머플러이기 때문에 이 운전석 쪽에 이쪽에 이제 카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카니발이 이 너클 부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고 지금 뭐 소비자 고발을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차주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AS라는 거는 그 제품의 기능을 못했을 때 그때 이제 AS를 해주는 건데 녹이 났다고 해가지고 물론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뭐 교환은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스틸 부분은 절단면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이 시간이 지나가면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카니발이 이제 입고를 했었는데 이 차가 양품이다 하고 설명을 제가 해서 드렸는데 오늘 입고된 차는 정말 양품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너클 부분에 이 절단면 없습니다. 녹이요. 반대편도 이제 마찬가지로 없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도 이제 여기 부분만 조금씩 이제 녹이 이제 피어납니다. 보통 이게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모닝이나 셀토스 같은 경우는 차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스틸 넣어주는 건 고른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카니발이나 모하비는 차 가격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뭐 기아차들 뭐 K5나 아니면 K7 그 다음에 뭐 K8은 다 알루미늄으로 이제 돼서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왜 유독 카니발이 녹이 쓸까 저도 고민을 했는데 물론 기아에서 차는 다 만들지는 않겠죠. 밑에서 하청업체에서 부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본사로 올려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복골 복입니다. 저도 이제 얼추 한 30대 정도 작업을 했는데 이런 차는 처음 봤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인데 녹 나는 게 정상이 된 것처럼 지금 이제 카니발 차주분들이 이제 좀 화가 아닌 되게 이제 화를 많이 내시곤 합니다. 드라이브 샵속도 이렇게 보시면은 녹이 피어난 곳이 없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뭐 출고는 뭐 며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부 쪽에 요런 이제 이물질 같은 거는 이제 알콜로 다 탈취를 하고요. 요런 부분은 용접 부위이기 때문에 페인팅이 조금씩은 이렇게 벗겨져서 나옵니다. 요런 부분들을 환원제 쓰고 이제 방정 처리해 드릴 겁니다. 또 3세대 플랫폼으로 가면서 2세대보다는 좀 안정적이었죠. 딱 여기서 딱 잘리는 부분인데 서브프레임 자체에서 제가 볼 때는 엔진 쪽으로 조금 더 요 위로 좀 올라오면은 조금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 격벽 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쪽에 뭐 방열판이 들어가 있긴 한데 스포츠 패드가 조금 더 내려서 요렇게 좀 됐으면은 조금 더 주행하는데 소음을 좀 감소시키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실링을 카니발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실링을 해놓고 여기는 이제 폴리머를 도포를 하고 양쪽에 이런 부분들 또 앞에 쪽에 요 부분 뒤쪽에 이제 트렁크 부분이요. 요 부분 쪽에 이렇게 도포를 했습니다.
이건 꼭 어디가 도포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제조사에서 어느 차량마다 뭐 조금씩은 차이는 나니까. 그리고 이제 전에 모델에서 공명음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이쪽에서 라인 쪽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고 저도 이제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자체, 이 프레임은 지금 새로 이제 프레임을 짠 겁니다. 그래서 조수석부터 운전석까지 계속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 하부 쪽에 보시면 뭐 서브프레임이나 뭐 로우암 쪽이나 트랭암이나 어퍼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교적 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은 뭐 다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주행 때 안정적인 이 코너링을 하기 위해서 이 스트로퍼라고 이제 많이 이제 장착을 하십니다. 뭐 지금도 뭐 장착한 차량도 있긴 한데, 원래로는 이렇게 외관 쪽으로 볼팅을 하는 것보다 안쪽에 보면 요 라인 쪽 요렇게 해서 집어 넣어서 볼팅을 처리해 주는 게 훨씬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영상에 이렇게 저도 뭐 다른 차종도 보기는 하는데 하이브리드가 나올 거냐 4륜이 나올 거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하이브리드를 넣는다고 가정하면 배터리가 뭐 어디 부분 쪽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4륜이 들어가면은 주유통이 얇고 커졌습니다. 그래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여기서 쭉 들어가면 머플러를 돌 데가 없습니다. 제 눈으로. 그러면 이제 차 자체를 아예 하부를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건 뭐 나중에 뭐 개선이 되겠죠. 뭐 개선보다 그냥 뭐 차에 대해서 뭐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대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밖에 이제 비가 이제 추적추적 옵니다. 가을 아닌 장마인데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일본은 뭐 거의 초토화가 됐고, 또 일본이 또 지진 쪽이나 이런 또 강수량 비 쪽으로는 세계 탑인데 뭐 자연 재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뭐 퍼 부는데 뭐 방법 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지금 며칠 동안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하부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탈지 시작하고 뭐 전처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자동차 KA4 카니발 전처리 작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전처리는 한 8시간 정도 소요됐는데요. 먼저 이제 휀다 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휀다 쪽에 이제 붙인 재질 매트는 이 진동이나 떨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 밀러 밑에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휀다 위에 철판까지 이제 부착을 해서 드렸습니다. 휀다 방향의 목적은 이 노면 소리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 앞뒤 바퀴 다 네 바퀴 모두 이렇게 이제 재질 매트를 이제 부착을 해서 드렸고요. 하부 쪽에 보시면은 이 카니발은 이제 실링이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찾아가지고 이렇게 실링 처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사이드 스택 같은 경우로도 이제 사제에서 발판을 장착하고 오셨는데 이 안에 이제 10mm 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러니까 양쪽에 14개죠. 여기 이제 방청 처리 해드리고, 이 스텝 밑에 이 브라켓까지도 이제 코팅제를 도포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연료라인 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순정 그대로의 모습을 갖게끔 해서 이렇게 마스킹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볼트 하나 다 찾아가지고요. 요건 12mm 볼트인데 이런 볼트들도 다 찾아서, 이런 볼트는 이제 캠버 볼트입니다. 정지할 때 보는 얼라이먼트 볼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량은 뭐 가솔린이지만 오늘 뭐 전화 몇 통화 받고 또 가끔씩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전기차 언더코팅 하면은 AS 안 해주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들 언더코팅 하면 AS를 해주진 않는데요. 그건 이제 앞에 머리를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언더코팅을 하되 전기에 지장 없게끔 이 마스킹과 커버링 작업을 하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냥 딱 잘라버리고 밖에서 언더코팅 하면 AS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차라고 해서 AS가 되고 안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차 밑에 보면 뭐 커넥터라든가 뭐 센서라든가 이런 볼트들은 뭐 가솔린, 뭐 디젤, 뭐 하이브리드, LPG 모든 차량들이 다 차마다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차를 연결해주는 서브프레임하고 리어 프레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이제 사람 얘기하면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뼈대 부분을 먼저 환원제하고 방청처리를 하고 도포되게끔 깔끔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볼트 12mm 볼트요. 안에 커넥터까지 해서 녹환원제하고 방청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폴리머가 도포가 들어갈 겁니다. 또 차를 연결해주는 고무 부싱, 이런 부싱들도 다 흙물에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언더코팅 할 때 이런데 이제 코팅제가 묻지 않으면 좋겠죠. 반대편도 이제 마찬가지로 볼트 다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연료통도 이렇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플라스틱 사출이기 때문에 뭐 뿌려도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뭐 23년도쯤에 지금 21년도죠. 2년 후에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 뒤쪽 라인 쪽에는 뭐 특별히 어떻게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건 제조사에서 뭐 알아서 뭐 잘 하겠죠 뭐.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 리어 프레임 쪽의 위쪽 부분도 이 부분들도 이 신문지로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코팅제 뿌릴 부분과 또 안 뿌릴 부분 정확히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업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천장 부분은 아연 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 글쎄요, 7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1%도 70%고 99%도 이제 그 기준치를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녹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녹이 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방청 처리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로 랩 조인트 된 부분들 실링 처리하고 폴리머 들어가서 3중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언더 코팅은 천장을 포함한 모든 스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작업, 어떻게 보면은 이쪽 바닥 쪽에 있는 부분은 20%밖에 안 됩니다. 녹이 생성될 가능성이. 나머지 80%가 사이드 엣지 부분, 서프레임,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이 아닌 이런 스틸 부분, 용접 부위, 밀림면, 절단면, 이런 데서 이제 녹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조금 쉬고요. 폴리머 도프 후에 건조 후 마스킹 커버링 제거 후에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